원가관리 세무회계 책을 펴볼 것. 두 번째, 회독수에 따라 매번 다른 색의 형광펜을 이용할 것. 끝으로 세 번째, 유예 1기부터 유예 3기까지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를 수강하는 경우 매주 푸는 모의고사 문제는 풀고 버릴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왜 책을 펴보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설명을 들은 후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먼저 재무회계 연습서, 원가관리 연습서, 세무회계 연습서, 목차를 펴세요. 그리고는 옆에 넓은 포스트잇을 꺼내서 목차 중 내가 당장 문제를 펼쳤을 때 도저히 풀 수 없는 챕터를 적으세요. 예를 들면 재무회계에서는 1. 리스 2. 현금흐름표 원가관리에서는 1. 표준종합원가 2. 대체원가 세무회계에서는 1. 법인세에서 불공정 자본거래 2. 부가가치세에서 가산세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사실 제가 공부했을 때 목차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각 본인이 보시는 교재의 큰 틀에서 챕터별로 또는 그 챕터에서도 소목차가 있잖아요. 그 소목차까지 구분해서 내가 풀 수 없는 주제만 선별해서 포스트잇에 과목별로 적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제가 동차를 포기하지 않은 분들 대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동차를 포기했으면 이렇게 정리한 목차가 많으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 목차가 많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포스트잇에 적는 항목은 내가 알듯 말듯한 챕터가 아니라 1차생 때도 그리고 동차 때도 버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챕터들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포스트잇을 본인이 매일 공부하는 책상 앞에 붙이세요. 독서실이든 어디든. 행여나 자습실과 같은 매번 자리가 바뀌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세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버렸던 파트는 반드시 유예 끝까지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르니까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시간도 없는데 이쯤은 제껴도 붙을 거야 하고 위안을 삼죠.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하자면 제가 매년 수습생사님들 이력서 100명 정도를 봤는데요. 올해는 과거와 달리 아주 심각하게 느낀 점이 있는데 바로 합격자들의 학력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신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엄청나게 어린 분들은 누가 봐도 똑똑한 분들이었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대부분 학벌이 좋거나 매우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올해 받은 100여 명의 이력서 중 장수생으로 보이는 분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걸 왜 말하냐 싶겠죠? 이젠 합격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나 아닌 경쟁자의 능력이 다들 엄청나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유예생으로서 합격하려면 버리는 챕터가 없이 각 과목별로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서 완벽한 상태로 시험에 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세법학 과목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여서 이제는 회계학 1부와 2부에서 고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합격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별도로 포스트잇 정리한 항목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일정한 시점을 정하세요. 예를 들면 4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이 항목들을 당장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익숙한 챕터들을 공부하다가 또는 자신 있는 챕터들을 공부 쭉 하다가 주말을 통해서 아니면 공부가 안 될 때 저렇게 정리한 챕터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오로지 이렇게 정리한 챕터들은 조급한 마음 없이 아주 천천히 접해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일정한 시점까지 내가 정한 이 챕터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목적입니다. 즉, 각 과목의 연습서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각 과목별 이렇게 포스트잇에 분류했던 챕터와 소목차들이 한 10개라면 재무회계, 원가관리, 세무회계 총 3과목이 30개가 되겠죠. 이걸 하나하나 지워가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게 2019년 12월 말일 텐데 이렇게 정리해서 시간 날 때 아주 편한 마음으로 공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차근차근 지워나가면 내년 4월쯤 과목별 한두 개만 남아있을 거예요. 와, 이렇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당시 느꼈던 감정들이 떠올라서 소름이 돋는데 정말 든든해집니다. 유예기간 내내 탄탄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시간에 질질 끌려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다른 말 다 제쳐두고 자신감, 이거 하나가 합격을 좌우하는 건데 막연한 자신감이면 안 되고 제가 말한 대로 구멍을 하나씩 메꿔가면서 생기는 자신감은 곧바로 합격으로 이어집니다. 명심하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매번 회독수마다 다른 형광펜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연습서와 병행해서 보는 이론서를 준비하세요. 이론서란 회계학 1부 같은 경우는 기본서가 될 수도 있고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워크북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예생으로서 1회독을 시작할 때 연습서 맨 앞페이지에 우물정자로 회독수를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1회 때는 빨간색으로 맨 위 가로선을 긋고 2회독에는 주황색으로 가운데 세로줄을 긋고 3회독에는 초록색으로 우측 짧은 가로줄을 긋고 이런 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회독이라 하면 문제를 전수로 푸는 게 아니라 유예 첫 번째 1회독은 전수로, 2회독은 짝수만, 3회독은 홀수만, 4회독은 지루하니까 3회 배수 문제만 이런 식으로 푸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매 회독 때마다 푼 문제를 별도로 체크하고 그 푼 문제를 맞았으면 그냥 넘어가고 틀렸으면 그 틀린 부분의 해답 부분에 그 회독수에 해당하는 색으로 형광펜 표시를 하세요. 예를 들면 세무회계 1회독 때 빨간색으로 정했다면 틀린 부분에 빨간색 형광펜으로 내가 놓친 부분의 해답 부분에 줄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틀렸던 사유가 적힌 이론서에 동일한 빨간색으로 줄을 긋습니다. 세무회계에서 이자 배당소득 구분하는 문제인데 내가 이자에 포함하는 걸 착각해서 틀렸다면 해답에서 그 항목에 빨간 줄을 긋고 워크북에서 그 까먹었던 부분 가서 빨간 줄 긋는 식으로. 이해되죠? 이게 쌓여서 한 6, 7회독쯤 되면 기적과 같은 상황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틀린 부분만 계속 틀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거예요. 전에 틀렸던 문제를 계속 틀리고 있고 그 문제 중에서도 내가 헷갈려서 놓치는 부분을 계속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본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참 신기하게 단 한 번도 표시가 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안다는 뜻이겠죠? 앞서 매번 회독수에서 문제를 띄엄띄엄 풀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금방 회독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독수를 높여서 저렇게 표시된 틀린 문제, 틀린 항목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결국 나의 취약점이 파악되고
틀린 건 또 틀리면 바보 같은 거니까 그 부분을 손쉽게 캐치할 수 있는 거여서 다시는 틀리지 않게끔 스스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역시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한 구멍을 메꾸는 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작업을 내년 한 6월까지 하세요. 그럼 7월 초쯤 회계학 각 과목들을 보면 표시가 한두 번 됐거나 아예 안 된 문제들은 다시는 볼 필요가 없겠죠. 한 10번 푼 문제인데 한 번도 표시가 안 됐다고 한다면 다시 풀어도 반드시 맞추게 됩니다. 본인을 믿으세요. 그럼 시험을 한 달 반 정도 남겼을 때는 많이 틀린 문제만 골라서 풀고 이론서에 많이 표시된 부분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보고 또 보는 방식으로. 이 역시 표시가 안 된 부분은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다시 볼 필요가 없겠죠.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막판에 도대체 어떻게 정리하는 것인가 하시는데 내가 마지막에 볼 부분은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한 달 만에 볼 문제들을 미리 구분해 놓는데 얼마나 준비가 잘 되겠어요. 이런 데이터 축적 안 하고 내년 7월쯤 돼서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문제랑 내가 볼 것 좀 추려볼까 하면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제서야 목차 펼쳐서 이건 아는 거, 이건 모르는 거 하면 막연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 말 이해되시죠? 한번 믿고 꼭 따라해보세요. 그럼 정말 귀신같이 실수하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매주 푸는 모의고사 문제는 버리라 입니다. 유예 1기부터 유예 3기까지 본인이 듣고 싶은 과정만 들으시면 되는데 매주 모의고사가 제공되어서 시간 재고 실제 시험처럼 푸실 것입니다. 이 모의고사에 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틀리는 걸 두려워 마시고 시간 재서 정확하게 책 펼치지 마시고 우선 시험은 보세요. 그리고 집으로 그 시험지를 가져올 텐데 세법학은 버리지 마시고요. 회계학 1부와 2부는 일단 채점하시고 틀린 건 왜 틀렸는지 리뷰하시고 아까 두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본인이 보는 이론서에 별도의 색으로 표시까지 하세요. 모의고사에서 틀린 부분을 이론서에 체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회계학 1부와 2부는 보관하지 마세요. 다시 강조하면 문제 풀고 돌아와서 채점하고 왜 틀렸는지 공부하시고 틀린 부분 이론서에 체크하고 이 과정 다 끝났으면 문제는 버리기. 아시겠죠? 과거 제 주변 장수생들 보면 유예 모의고사 문제가 좋다며 모아뒀다가 마지막 시험 임박한 마무리 단계에서 본인이 보던 연습서를 안 보고 이 유예 모의고사를 보더라고요. 과감하게 그리고 단언컨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학원에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담당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본인 연습서 교재도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구분했을 때 그 선생님의 연습서를 구매해서 보는 사람과 유예 과정 모의고사를 접하는 사람 중 어디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연습서 구매하는 수험생이 훨씬 많습니다. 즉 연습서에는 모든 케이스가 이미 다 들어있고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담아요. 그런데 유예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역적입니다. 왜냐하면 유예 모의고사는 보수적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 시험에 대비해야 하는 단계이고 강사분들 입장에서는 A 강사는 모의고사 단계에서 출제한 문제가 실제 시험에 기출됐는데 B 강사는 모의고사에 실지 않았다면 시장 논리에 따라 비교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유예 때 모의고사 문제와 실제 기출 문제와 비교해보세요. 교수님들이 실제 시험에 출제하는 문제의 질과 수준, 난이도가 강사분들이 유예생 모의고사 단계에서 출제하는 문제와는 정말 다릅니다. 이건 제가 수험생 때조차 느꼈던 점이에요. 그러나 실제 기출 문제와 연습서를 비교하면 묘하게도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 많이 본 문제 형태와 난이도로 출제됐네? 라는 게 느껴질 텐데 그게 연습서와 난이도가 비슷해서입니다. 자, 정리해서 강조하면요. 유예 1기부터 3기까지 매주 푸는 모의고사 문제는 시험장에서 푸는 것 정도로 만족하세요. 리뷰까지 하시고 그걸 모았다가 다시 풀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문제는 본인이 보던 연습서만 보세요. 그것도 A 선생님 연습서, B 선생님 연습서 이렇게 다 보지 마시고 그냥 연습서 한 개만 계속해서 보세요. 두 번째 설명드린 방식으로 회독수를 높여서 한 10회독 했을 때 설령 그 문제를 외워서 푸는 상태가 되더라도 반드시 한 것만 푸세요. 1차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2차 시험도 무조건 우리가 봤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럼 연습서 한 권에 대한 문제를 외울 정도로 풀어서 유예기간 문제를 펼치자마자 아무런 고민 없이 해당 문제에 대한 고민보다도 손이 먼저 반응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문제를 외워서 풀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실제 시험은 우리가 연습서에서 봤던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습되면 장담하는데 마치 연습서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것처럼 실제 시험에서도 문제 한 번 읽고 손이 먼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꼭 유예생분들 중 한 4, 5월쯤 돼서 나 A 교재는 거의 문제를 외워서 푸는 상태인데 지겹고 다 아는 거니까 새로 B 교재 사서 풀어봐야지 하는데 망하는 길입니다. 앞서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내가 보는 연습서에 모르는 챕터 정리한 것만 채워가기에도 그 연습서 한 권으로 충분하고 두 번째 말했던 내가 틀리고 모르는 부분을 데이터로 쌓아가는 작업 하기에도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저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을 4, 5월에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 말 한번 믿어보시고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회계학 공부 방법으로 즉 유예 시작하자마자 풀 수 없는 챕터를 포스트잇에 정리해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는 틈날 때마다 따로 편하게 공부하고 매 회독수마다 다른 형광펜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표시함으로써 나중에는 틀린 문제, 틀리는 항목을 다시는 틀리지 않게 됐고 저는 유예 2기만 들었는데 다시 매주 보는 모의고사 문제는 틀린 부분 리뷰와 별도 이론서에 표시만 해두고 버리고는 동차 때 보던 연습서만 계속해서 풀어서 실제로 회계학 1부 79점, 회계학 2부 61점, 평균 61.75로 합격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유예 때 지금 통계를 찾아보니 회계학 2부 과락률이 76%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2차 유예 시험장 들어가서 회계학 1부 풀 때 서술형 문제 빼고 계산 문제는 다 맞은 줄 알았을 정도로 막힘없이 풀었었고 회계학 2부는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회계학의 3가지 공부 방법 믿어볼만 하지 않나요?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공부 방법에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이어서 타인의 공부 방법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그 타인의 공부 방법에 대한 불신 등 때문이죠. 수험생은 항상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고 공부법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어야 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성격이 더더욱 극단적이었는데 먼저 합격한 대학교 후배 중 한 명이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줬고, 또 다른 후배는 앞서 설명드리진 않았으나 동차 때 열심히 했으니 고향으로 내려가서 집에서 공부하는 것 어떠냐는 추천을 했었습니다. 이는 제게 엄청난 변화라서 큰 고민이었는데, 또한 저의 성격상 이런 큰 변화를 두려워하기에 걱정이 정말 많았으나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한번 믿어봤습니다. 그래서 전 고향으로 가서 독서실도 아니고 제 방을 싹 정리해서 독서실 책상을 구입 후 제 방에서 공부만 하면서 시간을 죽였고,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어디 밖에서 공부 한번 안 해보고 방 안에서만 유예를 보냈습니다. 먼저 앞선 사람의 경험과 그들의 조언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이구나 정말 크게 깨달은 기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유예생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대로 따라하지는 말고 큰 틀에서만 따라하되 본인에 맞게 변화시켜서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이르기까지 큰 틀에서는 이해되실 테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눈물나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작성하면서도 그 당시가 떠올라 가슴 먹먹해지고 세무사로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할게요. 명심하세요. 제가 후배들 또는 세무사 수험생이 많은 카페에 썼던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격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민을 하게 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합격을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격한 사람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13번째 구실 이야기를 끝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수험생분들을 위한 구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